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생산자 셀아빠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한번 유추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어느 유대인에 이제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유대인이 한 은행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 유대인을 이제 상담을 해줬겠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대인이 돈을 빌리고 싶대요. 그래서 얼마를 빌리고 싶냐 물어보니까 1달러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1달러.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좀 의아해서 한 번 더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차림새가 굉장히 좋은 옷에 고급 양복, 그리고 아주 좋은 신발, 구두, 그리고 시계, 넥타이, 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재력, 경제력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풍채도 좋은 그런 신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사가 은행에 와서 고작 1달러라는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좀 의아하겠죠. 그래서 가능은 한데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로 맡길 물건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신사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꺼내 들면서 보여줍니다. 담당자에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과 국채를 다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모두 합쳐서 50만 달러입니다. 괜찮겠나요? 라고 하니까 담당자는 굉장히 깜짝 놀랐죠. 1달러를 빌리는데 담보로 50만 달러의 어떤 재산, 주식과 국채를 맡긴다? 담보로 내놓는다? 이게 좀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래서 연 이율이 6%, 7%도 될 수 있고 일단 6%로 하자고요. 6% 정도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1달러에 대한 연 6% 이자를 지불하면은 1년 뒤에 이 모든 주식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는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담당자가 생각을 하기에, 이 은행원이 생각을 하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1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50만 달러의 재산을 맡긴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신사를 불러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50만 달러를 이 담보로 맡기고 고작 1달러라는 작은 돈을 빌려가느냐, 대체 이유가 뭐냐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사가 과연 왜 50만 달러의 담보를 맡기고 고작 1달러의 작은, 정말 작은 그 돈을 빌려갔을까요? 연 6% 이자를 내야 하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신사가 말을 하는 게 딱 일단 감이 오죠. 1달러라는 돈이 필요해서 1달러를 빌린 거는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50만 달러치의 주식과 국채를 보관하기 위해서 대여금고에 들러서 그 곳의 임대료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 임대료가. 그래서 은행에 와서 은행에 이제 담보로 만약에 맡긴다고 하면은 은행은 안전하죠. 이게 없어질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맡긴 거다. 그리고 기껏해야 나는 1달러를 빌렸기 때문에 1달러에 6%면은 6센트 정도 되나요? 6센트 7센트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사는 고정관념을 깬 거죠. 보통 은행은 돈을 빌려서,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갚는, 그리고 은행은 그 갚은 돈을 갖고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신사는 그 틀을 깨고서 50만 달러를 맡긴 거예요.
담보라는 이름 하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은행에 거의 공짜로 맡긴 거죠. 어떠신가요? 이게 제가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좀 부여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좀 많이 갖자라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유료 영상도 만들고 무료로 계속 유튜브에 제가 생각난 것들 이런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산 그 현대 고 정주영 그 회장님의 뭐 슬로건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봐 해봤어 뭐 이런 대표적인 그런 명언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책에서 너무 인상 깊게 읽었었던 내용인데,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가 지금 뭐 보고 있지 않거든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작업자들이 어떤 턱이 있어서 그 이제 중기계를 이동을 해서 그 턱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턱을 뭐 어떻게 돌아갔었던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했었대요. 그것 때문에 작업량, 뭐 작업 속도도 느리고 작업량도 너무 현저하게 적었대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은 그걸 몰랐겠죠. 그래서 현장을 이제 한 번씩 확인하고 점검하는 와중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기가 막혔대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냅두고 지나가야 맞는 걸까요? 정주영 회장은 이 턱을 동일한 이 바닥 선을 맞추도록 지시를 합니다. 뭐 나머지 바닥을 조금 더 올리든지 이 턱에 있는 걸 깎아서 좀 내릴 수 있으면 내리든지 이런 방법을 썼겠죠. 그래서 그냥 평평한 그 바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기계가 돌아갈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 작업량, 작업 속도가 월등하게 올라갔다는 그 내용을 이제 그 자서전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진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보 멍청이로 만든다라는 그런 글을 쓰셨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특히나 사고방식이 거의 고정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성인들, 나이가 많을수록 그 고정관념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37, 조금 있으면 3년만 지나면 이제 2년, 그쵸, 2년 정도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해가 바뀌고 하니까 2년만 지나면 40. 저도 고정관념이 진짜 많이 박힌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근데 이런 글들을 보면, 이런 일화들을 보면 고정관념을 깨부수면서 정말 남다른 어떤 창의성이나 다른 생각, 다른 접근법으로 무언가 해결법을 찾는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무언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안에 고정관념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접하면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한 번 더. 내가 고정관념이 많이 있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고정관념을 좀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자동적으로 무언가 해왔었던 악습관, 좋지 못한 습관에 지배당해 살지 말고 무언가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창의적으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거를 인지하고 깨부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화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요, 헬라어로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시간을 뜻해요. 만약에 이런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카이로스 시간, 정말로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깨라 라는 이제 부제목으로 있는데, 자기경영 대사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옵니다. 예. 저도 이거 중고책으로 한번 받아서 봤는데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책인 것 같아서 아주 잘 산 것 같습니다. 네.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깨라. 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런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깨면서 더 발전하는 카이로스 시간을 더 많이 만드시는 그런 위너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Yeah.